자, 그러면은 이어서 친핵성 첨가 반응을 한번 쫙 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제 뭐 잠깐 배운 내용들은 좀 정리를 하긴 했었는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친핵성 첨가 반응, 카본일기의 친핵성 첨가 반응이라고 한다면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떤 카본일기에다가 제일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H2O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었죠. 요거는 포름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구조 외에는 잘 안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같은 자리에 OH가 두 개 달라붙어 있는 이런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 NABH4 같은 LiAlH4나 NABH4 같은 환원제를 이용해서 알코올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반응이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리니아드 리에이전트를 이용해 가지고 그리니아드 리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역시 알코올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반응이 또 하나가 더 있었죠. 이런 반응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첫 번째를 갖다가 뭐 그냥 H2O 첨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친핵성 첨가 중에서 H2O 첨가. 두 번째는 하이드라이드 음이온 첨가 그렇게 부르셔도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카보 음이온 카보 애나이온 첨가 반응 이렇게 해서 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건 다 배운 거라서 앞쪽에 알코올 파트에서 이미 다 나온 반응들이라서 일단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는데, 자, 그 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이 카본일기에서 진짜로 다뤄야 될 반응들은 첫 번째로 이런 카본일기가 나있을 때 계속 알데하이드만 그랬는데 케톤도 똑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첫 번째가 HCN 요거하고 뭐 KCN 이런 걸 같이 집어넣는 사이아노하이드린 포메이션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여기에 그러면 OH하고 여기에는 CN이 붙어 있는 이런 구조. 이게 바로 사이아노하이드린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 구조에다가 이제 무엇을 집어넣게 되느냐? 산촉매를 이용해서요. 산촉매를 이용해서 아민을 집어넣는 반응이 있습니다. NH3 요걸 집어넣는 반응이 있죠. 그래서 요걸 집어넣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CO 이중결합이 이렇게 OH가 되고 여기에 원래대로 한다면은 NH2 이런 게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태가 뭐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한 탄소에 N과 O가 붙어 있으면 N도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산소도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하는 능력은 질소가 더 탁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결국엔 이런 식으로 CN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걸 이민 형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민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하나가 더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역시 산촉매하에서 알코올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코올 집어넣는 방법이 있는데 알코올을 집어넣는 방법 역시도 이렇게 맨 처음에 물이 첨가됐었던 반응하고 다르지 않아요. 네, 아무튼 요게 만들어지는데요. 요 중간 과정에 거쳐가는 이 물질을 헤미아세탈이라고 부릅니다. 헤미아세탈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여기에 산촉매가 계속 있으면서 알코올이 이당량이 있다면은 결국에는 한 번 더 첨가가 돼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OR 하나가 있고 또 OR 하나가 나오고요. H2O는 떨어져 나와 버리는 이런 반응이 진행될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아세탈 포메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아세탈 포메이션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소개하자면은 여기에 PH3 아이고 잘못 썼다. 잠깐 지우고 다시 할게요. 여기에 먼저 좀 쓰기 편하게 써야 되겠네요.
펜을 써서 여기에 CH2 마이너스 음이온하고 PH3라고 하는 트라이페닐 포스핀 이런 한 분자 내에 2U 짜리에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런 화합물들을 보통 일라이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일라이드를 첨가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여기에 CO 이중결합에다 이런 걸 첨가해 주게 되면은 결국 뭐가 만들어지느냐, 여기에 CO 이중결합이 CH2하고 CC 이중결합으로 변해요. 이런 걸 보고 이제 비티그 리액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람 이름이 붙어 있는 반응이죠. 아주 유명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비티그 리액션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다가 저 카본일기에다가 뭐 MCPBA 같은 RCO3H 이걸 집어넣는 반응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여기에 이 알킬기를 그대로 놔두지 말고요. 그럼 요거는 좀 다르게 갑시다. 이 반응은 H가 있으면 별로 큰 의미가 없고요. H가 없는 케톤의 경우를 주로 많이 다루기 때문에 한번 케톤에서 한번 출발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화살표를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R, 여기는 R, CO, 여기는 R 다시 이렇게 해 놓을게요. R 다시.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요 퍼럭시 에스티드를 사용하게 되면요. 여기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RCO, O, R 이렇게 변하는 에스터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카보닐 컴파운드에다가 두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R, MG, X 이런 거를 이용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ROH 하고요. 여기는 컴마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알킬기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반응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카본일기에 직접 첨가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R2CuLi라고 하는 길먼 리에전트를 사용하게 되면요. 이때는 생성물이 좀 다르게 나오게 되는데요. CO 이중결합이 그대로 남게 되고 저 말단의 끝에 이렇게 알킬기가 붙어 있는 이런 생성물이 얻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카본일기에 알파베타 언세츄레이티드 카본일 화합물의 원투 첨가, 이거를 원포 첨가로 부르고 있어요. 이런 되게 반응이 많은 것 같죠? 근데 다 메커니즘이 똑같아서 일단 어떤 반응이 있는지 정도만 종류만 한번 쫙 읊어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넣자면 이 앞에서 배운 이런 반응들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 여기에 칸니짜로 반응이라는 게 하나가 더 따라 나옵니다. 칸니짜로 N이 두 개인지 하나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Z도 두 개인지 하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이름들이 좀 독특해서 리액션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건 약자예요. 리액션의 약자. 그래서 칸니짜로 반응 이런 게 있는데 칸니짜로 반응은 두 개의 알데하이드 분자를 이용해서요. 두 개의 알데하이드 분자를 염기성 조건에서 반응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특이하게도 지들끼리 반응해 가지고요. 한쪽은 알코올이 되고요. ROH. 아이고, 여기 탄소가 하나 빠졌네요. ROH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쪽은 애시드가 돼 버립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 챕터가 굉장히 많은 반응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씩 다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반응들을 배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요 앞에 있는 요 세 가지 반응,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었던 거라서 요거는 일단 집어치우고요. 오늘은 여기에서부터 요 사이아노하이드린 만드는 반응부터 하나씩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화면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가지고요. 여기에 사이아노하이드린 들어가는 반응이 너무 간단하게 나와가지고 이것만 또 따로 소개를 하자면요. 사이아노하이드린 포메이션부터 배우도록 하죠. 어떤 알킬 그룹에 여기에 뭐 이 알킬 그룹은 어떤 종류든 크게 상관없고요. 여기도 H가 있든
아니면 다른 알킬기가 있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케톤하고 알데하이드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첫 번째로 HCN이라고 하는 것을 시약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KCN을 같이 넣어줍니다. HCN만 써가지고도 반응이 가기는 가는데 속도가 매우 느려서요. 여기서는 HCN은 그냥 약산으로 작용하는 정도, 아주 약한 산으로 작용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HCN은 실제로도 매우 약한 산이고요. 여기에서 산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에 일단 H+가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럼 용액에 CN-가 떨어져 나오겠죠. 물론 여기 K+하고 여기 CN-가 원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HCN은 또 한 가지의 역할이 CN-라고 하는 친액체의 농도를 더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CO 더블 본드에 H가 일단 하나 붙었고요. 이렇게. 그러면 산소에 플러스 전하가 생겼고요. 여기에 H 하나 붙어 있네요. 자, 근데 이때 원래도 C하고 O 사이에 파이 전자가 산소 쪽으로 강하게 쏠려 있는데 이렇게 H+가 하나 붙어버리게 되면 산소에 전자 밀도가 더 낮아진 거니까 더욱더 강하게 파이 전자를 치우치게 만들겠죠. 자, 이때 용액에 있던 CN- 음이온이 전자쌍을 가지고 바로 요 중심에 있는 탄소에 파이 스타 오비탈을 치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파이 전자가 산소 쪽으로 밀려버리겠네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OH가 이렇게 붙어 있고 요 사이에 이제 CN 3중 결합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여기는 이제 수소 생략해 버렸어요. 이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반응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구조를 여기서는 그냥 친핵성 첨가로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건데 사실은 요 CN 트리플 본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 때 많이 써요. 요 다음 과정으로 뭐 H3O 플러스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CN 3중 결합을 가수분해 시켜 버립니다. 여기에 질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에 H+가 일단 붙어 버리게 되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여기에 CN 3중 결합이 이제 강하게 편극이 되겠네요. 질소 쪽에 또 플러스 전하가 생겨 버렸죠. 그러면 이제 용액에 있던 물 분자가 CN 3중 결합에 탄소를 치고 들어가서 질소가 전자쌍을 가져가게 됩니다. 과정은 되게 길고 복잡한데요. 사실은 되게 자주 나오게 되는 그런 패턴이라서요. 하나쯤 알아두시면 아주 편리해요. 아무튼 이쪽에 NH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로 OH가 만들어졌겠네요. 물 분자가 들어가면 H+가 디프로토네이션 됐겠죠. 자, 이때 떨어져 나온 H+는 여기에 산소도 있고 여기도 산소도 있지만 질소가 가장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하는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질소에 일단 달라붙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다시 OH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OH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중결합으로 NH2 플러스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또 C하고 N 사이의 파이 전자가 N 쪽으로 강하게 편극이 될 테니까 용액에 있던 물 분자가 다시 한번 여기로 끌려 들어가서 파이 전자가 질소 쪽으로 넘어가 버리겠죠. 자, 그렇게 돼 버리면은 자, 이제 여기에 OH가 있고요. 여기에는 좀 잘못 그렸네요. 각도를 좀 예쁘게 그릴게요. 이건 지우고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OH가 있고요. 여기 또 OH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NH2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물 분자가 또 들어갔으니까 디프로토네이션 된 H+ 하나가 또 용액에 있겠죠. 자, 이때 이 H+를 역시 또 질소가 전자쌍을 제일 잘 제공하니까 질소에 가서 붙을 것이고,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되게 일련의 과정이 루틴하게 계속 똑같이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좀 길게 연결이 되는 것 뿐이에요. 이걸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도 되게 자주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OH, OH 두 개가 붙어 있는데 그 사이에 NH3 플러스 양이온이 이제 이렇게 붙어 있게 돼요. 그럼 이제 이 질소는 더 이상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이제 옆에 있던 산소가 전자쌍을 제공해서 여기에
이 시그마 전자를 질소가 잡아당기고 있을 테니까 여기 시그마 스타로 전자를 채워서 NH3가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CN 삼중결합은 이렇게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가수분해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OH가 있고 그 옆에는 CO, 이제 여기 H 플러스도 디프로토네이션 시켜버릴게요. 그럼 여기는 OH만 남죠. 최종적으로는 이런 생성물이 최종 생성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알파 하이드록시 카복실릭 애시드, 카복실산, 카복실릭, 잘못 썼네요. X를 써야 되는데요. 이 잘못 쓰면 지우기가 되게 힘드네요, 이게. 자, 그래서 카복실릭 애시드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근데 이걸 왜 이게 뭐 중요하냐 싶겠지만 나중에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카복실산에는 요 알파 위치에 이렇게 OH 같은 걸 붙여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걸 만드는 제법으로 상당히 유명하게 또 알려져 있는 거라서 요 사야노하이드린 만드는 이 반응은 요 반응 자체보다도 그 다음 과정에 가수분해를 해서 CN 트리플 본드를 가수분해해서 이렇게 알파 하이드록시 카복실릭 애시드를 만드는 반응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인 반응은 지금부터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알코올 첨가 반응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이번에는 이제 카본일기하고 알코올의 반응, 아민부터 먼저 반응을 시켜 봅시다. 예, 그래요. 아민 첨가 반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민 첨가. 알코올도 먼저 볼 수도 있지만 아민이 좀 더 반응이 많아서요. 아민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민을 첨가한다는 건 앞에서도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요. CO 더블 본드에 여기에 이렇게 해서 산촉매를 써줘야 됩니다. H 플러스를 아주 소량 넣어주고 거기다가 NH3 같은 암모니아를 넣어주게 되면요. 그냥 암모니아만 쓰게 되면 반응이 가긴 가는데 너무 느려요. 왜냐하면은 CO 더블 본드가 그냥 편극이 된 건 맞긴 맞는데 이 질소가 들어가게 되면요. H 플러스 없이 들어가게 되면 질소가 들어가는 속도도 느린 데다가 이 산소가 다시 음전하를 띠게 되니까 전자를 주면 다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 질소가 다시 떨어져 나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H 플러스를 소량 넣어주면은 제일 먼저 카본일기의 비공유 전자쌍에 일단은 이렇게 프로토네이션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카본일기에 파이 전자의 편극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이제 비로소 질소가 요 사이로 치고 들어가서 친핵성 첨가를 일으키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OH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NH3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이렇게 되면 질소가 플러스니까 이제 산소가 전자쌍을 다시 돌려주게 되면 질소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모든 화학 반응은 가역적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여기에 이 질소에 붙어 있던 수소 3개 중에서 하나가 만약에 디프로토네이션이 됐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OH 하나랑 NH2 하나가 붙어 있는 요 상황이 되고 용해간에는 H 플러스가 다시 재생됐겠네요. 자, 이제 이때 이 H 플러스가 질소로 가서 다시 붙어버리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만약에 이 떨어져 나온 H 플러스가 이 산소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에 가서 붙어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OH2 플러스가 되게 되고요. 옆에는 NH2가 붙어 있겠네요. 이제 비로소 산소가 전자쌍을 시그마 전자쌍을 강하게 편극시키니까 질소가 가진 비공유 전자쌍을 그 시그마 스타에 채워주면서 물 분자가 떨어져 나가는 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CN 이중결합이 되고요. 여기에는 H 2개가 이렇게 붙어 있겠네요. 여기는 원래 있던 H 하나 놔두고요. 여기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미늄 염 형태가 되는 거죠. 이미늄 양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H 플러스 하나가 다시 디프로토네이션 되면 돼요. 자, 그래서 최종 생성물은 이렇게 CO 이중결합은 희한하게도 이런 식으로 CN 이중결합으로 변형이 된다. 그래서 이민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이민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민이 만들어지는데 요거를 요 H 플러스를 대략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pH를 대략 한 5 정도에 맞춰 놓고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pH가 5보다 더 높아져 버리면요, 암모니아까지 다 H가 붙어 가지고 이게 친핵성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주 약한 산성 조건에서만 반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동일한 조건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암모니아가 아니라 만약에 메틸아민 같은 거를, 그러니까 1차 아민이죠. 요건 암모니아는 0차 아민이었고요. 요걸 넣어주게 되면요, 이 과정이 완전히 똑같이 진행돼서요, 여기에다가 그냥 이 NH2가 아니라 여기다가 메틸기 하나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 생성물을 바로 써드리게 되면요, 이민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엔 메틸기가 붙어있는 이런 이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나 1차 아민, 요거 1차 아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응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약에 완전히 반응 조건이 똑같이 또 pH 5 정도 맞춰 놓고요, 여기에다가 아민 중에서 2차 아민이 있을 수 있죠. H 하나 붙어 있고 메틸기가 이런 식으로 2개가 달라붙어 있는 이런 2차 아민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요, 여기서는 요 단계까지는 거의 똑같이 가는데 바로 이 이민유미라고 썼었던 요 단계까지 요거랑 완전히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암모니아를 썼을 땐 여기에 수소가 2개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메틸기가 2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까지 메틸기가 2개 달라붙어 있는 이런 상태까지 된 다음에 양전하를 띄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더 이상 디프로토네이션 될 만한 게 없죠. 디프로토네이션 될 만한 게 없어서 요 알킬 그룹에 있는 이 첫 번째 수소가 이제 질소하고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플러스 전하를 띈 채로 계속 편극이 돼 버리면은 여기 파이 스타 오비탈로 이 수소가, 옆에 알파 수소가 전자를 왕창 뺏겨요. 그래가지고 이 수소의 산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용액에 있던 다른 뭐 아민 계통에 뭐 이런 염기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요 수소를 뜯어내고 전자쌍을 여기다 채워서 파이 전자가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조금 위에 있는 반응들하고 좀 다른 스타일의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에는 그냥 메틸기 2개가 질소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상태로 2차 아민이 생기고요. 여기에 대신에 뭐 H가 있겠죠. 여기는 H가 있고요. 여기에 이중결합이 생겨버려요. 이렇게 이중. 그래서 0차 아민, 1차 아민까지는 똑같이 이민을 형성합니다. 근데 여기 2차 아민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져서 2차 아민은 어찌됐든 이렇게 N-아민이라고 하는, 우리가 에놀 배웠었죠. 에놀처럼 이중결합이 있고 아민이 있다. 그래서 N-아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작용이에요. 그래서 2차 아민까지는 이제 N아민이 형성되는구나, 이렇게 좀 메커니즘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3차 아민도 있잖아요. 질소에 알킬기가 3개 달라붙어 있는, 이렇게 알킬기가 만약에 3개가 달라붙어 있는 3차 아민을 썼다. 그런 경우에는 반응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 H 플러스가 여기 산소에 붙고 아민기가 쏙 들어와서 이렇게 됐을 때 요 OH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로 N, R 3개가 붙어 있고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면요, 여기서 디프로토네이션이 될 만한 수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질소의 플러스 전하를 계속 가지고 있게 되고 결국에는 산소가 전자쌍을 줘서 얘가 다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노 리액션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3차 아민은 따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아민을 첨가하는 반응들을 이렇게 쭉 4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0차 아민, 1차 아민은, 그러니까 0차, 1차 아민은
이게 글씨가 좀 빨리 쓰면은 막 이상해지네요. 요거는 어찌됐든 이민이 만들어집니다. 이민. 자, 그 다음에 2차 아민은 에나민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조금 천천히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에나민. 그 다음에 3차는 노 리액션. 이렇게 정리를 딱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요거를 좀 더 응용한 반응으로 아민 첨가하고 똑같은데 여기에다가 하이드록실 아민을 한번 넣어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NH2가 있고요. 여기 옆에 OH가 붙어 있는 이런 시약도 있습니다. 이게 하이드록실 아민이라고 불러요. 하이드록실 아민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이런 시약을 넣게 되면은 이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는 똑같아요. 산소하고 질소 중에서 질소가 친액체로 작용할 확률이 높잖아요. 질소가 좀 전에 보셨었던 1차 아민처럼 여기를 알킬기라고 생각하시고 똑같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 시약을 써주게 되면 거기서는 이민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옥심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똑같아요, 반응은.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요. CO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이런 화합물에다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NH2OH 하이드록실아민을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요. 좀 전에 질소가 친액체로 작용한다고 그랬죠. 여기로 쑥 들어가요. 그래서 질소에 있던 수소가 하나 디프로토네이션 되고요. H가 이제 산소에 붙겠죠. 여기서 떨어져 나온 수소가 산소에 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질소에 H 하나가 있고 여기로 OH가 하나 붙어 있을 겁니다. 이 상태가 됐다가 여기서 질소가 산소보다 전자쌍을 제공하는 능력이 훨씬 탁월하죠. 그래서 질소가 전자쌍을 주고 여기에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 버리게 되면은 CN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에 OH가 붙어 있겠죠. 물론 여기에 H가 요거 하나 있었던 게 플러스 하나를 띄고 있으면 떨어져 나온 OH만 연소해서 디프로토네이션 된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 화합물을 우리는 옥심이라고 불러요. 옥심. 이걸 옥심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옥심을 만드는 거는 뭐 메커니즘이 크게 달라서 뭐 그리고 이 작용기가 뭐가 중요해서 이걸 알려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 옥심이라고 하는 구조로부터 굉장히 독특한 재배열 반응을 하나 개발해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응을 소개하려고 이 옥심을 다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반응이 뭐냐? 그러면 요거는 베크만 리어레인지먼트다. 리어레인지먼트니까요. 확실히 이게 글씨가 좀 익숙하지가 않네요, 이게. 자, 리어레인지먼트. 이렇게 써놓고요. 베크만 리어레인지먼트는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오각형 정도 고리면 참 잘 될 것 같은데요. 뭐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건 케톤이죠. 이렇게 생겨먹은 케톤에다가 제일 먼저 하이드록실아민을 씁니다. 그래서 NH2OH 이 하이드록실아민을 써서 지금 여기서처럼 옥심을 만들어요. 먼저. 그러면 오각형 고리 구조에 이렇게 해서 옥심이 만들어져요. 여기로 OH가 붙어있는 이 옥심을 만들어 놓고 이 옥심을 출발 물질로 해서 여기다가 황산을 집어넣어서 물하고 같이 그래서 H3O 플러스로 반응을 시켜버립니다. 자, H3O 플러스를 써버리면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질소에도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산소에도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데 어쨌든 뭐 둘이 서로 비슷비슷해요. 지금 질소는 sp2 원성이고 여기도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산소에 H가 붙었을 때 일이 발생해요. 질소에 붙었을 때는 별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에 H 플러스가 붙어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질소에 H가 붙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붙었다가 뭐 특별히 파이 전자 땡기니까 그냥 그대로 끝이에요. 그래서 물이 들어와도 질소가 다시 전자수 주고 다시 떨어져 나가면 끝나는 거고. 근데
이 산소에 붙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OH2 플러스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OH2 플러스는 앞에서도 많이 보셨었죠. 요거는 아주 좋은 이탈기예요. 매우 좋은 이탈기. 그 매우 좋은 이탈기라는 건 결국 어딘가에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아주 강하게 편극시켜서 떨어져 나가려는 성질을 가진 거죠.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질소 쪽의 시그마 스타에 부분 전하가 이렇게 양전하를 띠게 되겠네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요 옆에 이 질소가 평면 구조니까 이 시그마 스타랑 동일한 평면의 최단 거리에 놓여 있는 요 옆에 시그마 결합, 요 시그마 결합을 강하게 잡아당겨 버립니다. 그래서 질소는 지금 현재도 비공유 전성이 하나 있죠. 그 비공유 전성을 여기다가 이 시그마 스타에 채우면서 이 옆에 있던 시그마 결합이 옆으로 이동을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구조를 그대로 살려서, 원래는 이 구조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려서 그려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질소가 있고 삼중결합이 생겨버리고요. 여기는 H2O가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전자쌍을 시그마 스타로 넣었으니까 OH2는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생긴 거고요. 어쨌든 이런 구조인데, 이거는 결국 어떤 구조랑 똑같다고 볼 수 있느냐? 질소 하나랑 탄소 하나가 삼중결합을 가지게 되고요. 물론 스트레인이 굉장히 클 거예요. 지금 제가 그냥 그리기 편하게 육각형으로 그리긴 하는데 아주 불안정한 상태가 이렇게 잠깐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때 물 분자가 떨어지자마자 떨어져 나간 물 분자는 이제 요 CN 삼중결합의 파이 전자를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질소가 강하게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 분자가 이 자리로 파이 스타로 때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질소가 전자쌍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육각형 고리 구조에 질소, 탄소 이중결합이 하나 있고요. 옆에는 OH가 됐겠네요. 물론 H 플러스 하나는 떨어져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질소가 프로톤을 받아들이게 될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질소하고 이중결합이 있는데 여기에는 질소에 프로톤이 붙었으니까 또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그렇게 되면은 파이 전자를 또 잡아당기겠죠. 그때 산소가 전자쌍을 채워주고 질소가 가져가 버려요. 그럼 여기 산소에 붙어있던 H는 디프로토네이션. 자, 그래서 마이너스 H 플러스 이렇게 해버리시게 되면요, 이제 단일 결합이 됐고요. 여기는 CO 이중 결합이 됐고요. H가 하나 붙어있는 이 구조가 생성된다는 얘기죠. 이건 뭐예요? 아마이드네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오각형 고리 구조 케톤에서 시작했는데 육각형 고리 구조 아마이드, 락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재배열이 되는 반응이 또 아주 유명한 반응으로 하나 알려져 있어서 이게 바로 베크만 재배열이다 라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옥심을 만드는 과정을 잠깐 또 언급을 해봤습니다. 이것 말고 또 유명한 반응이 더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볼프-키시너 리덕션이에요. 그럼 이거 말고 또 볼프-키시너 리덕션은 또 어떻게 가느냐, 그걸 한번 봐야 되는데 비슷해요. 똑같아요. 메커니즘들이 달라 보이지만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또 뭘 볼 거냐면요, H2N 그 다음에 NH2라고 하는, 요거는 좀 전에 보셨던 하이드록실 아민이 아니라 이거는 하이드라진이라고 부릅니다. 하이드라진이라고 하는 시약이 요거예요. 그냥 NH2, NH2 두 개의 양쪽 대칭 구조, 요걸 하이드라진이라고 부르고요. 이것도 반응은 똑같아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똑같으니까 어떤 카본일기에다가 뭐 이렇게 생겨먹은 어떤 카본일기, 여기 H여도 상관없어요. 거기다가 H2N, NH2 이런 걸 넣어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민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한쪽에는 질소가 있고요. 그 옆에 그냥 NH2가 하나 더 붙어있는 요 구조가 생기는 것 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요걸 이민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아까 옥심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얘도 이름이 따로 있어요. 이걸 하이드라존이라고 부릅니다. 하이드라존. 자, 이렇게 하이드라존을 만들게 되는데 이 하이드라존을 이용해서
다른 반응을 진행시킨 것이 바로 아주 유명한 반응인 볼프-키시너 리덕션이에요. 볼프-키시너 리덕션. 리덕션은 환원이라는 뜻이죠. 환원. 자, 그래서 볼프-키시너 리덕션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요 단계를 거쳐서 하이드라존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 NH2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KOH 같은 염기를 사용해서 KOH뿐만 아니라 다른 염기를 써도 돼요. 아무튼 OH- 같은 염기를 이용해서 제일 처음에 염기가 맨 끝에 붙어 있는 요 프로톤을 하나 잡아 뜯어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알킬기 사이에 이중결합이 질소하고 있고요. 여기에 NH의 음전하를 띠게 돼요. 그리고 물분자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겠네요. 자, 이때 이 음전하가 바로 옆에 파이 스타 오비탈의 전자율도가 좀 더 낮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비공유 전자쌍을 그 파이 스타로 채워버리고요. 그럼 이 파이 전자가 특이하게도 질소로부터 탄소 쪽으로 확 쏠려요. 근데 탄소 쪽으로 확 쏠리게 되면 탄소는 질소에 비해서 전기음 순도가 훨씬 약한 원자니까 남한테 전자를 굉장히 잘 제공합니다. 그래서 물분자의 수소를 뜯어버리는 거예요. 염기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소가 하나 붙어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질소가 있고요. 이중결합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수소가 하나 붙었어요. 그리고 알킬기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고요. 용해간에 OH-가 계속 남아있겠죠. 여기서 OH-가 또 생겼으니까. 그럼 또 남은 OH-는 다시 질소에 붙어 있는 수소를 뜯어낼 거고요. 자, 그렇게 돼버리면은 질소 이중결합에 또 음전하가 생겼네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수소 하나 붙어 있고 알킬기가 붙어 있는데 물분자가 하나 또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이 질소가 아까랑 똑같이 요 시그마 전자에 시그마 스타로 전자를 채우면서 수소를 하나 또 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질소는 뭐가 되느냐? N2 기체가 돼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알킬기 사이에 질소는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고 여기엔 수소만 두 개가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반응. 이건 질소 기체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비가역적으로 이게 가역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요. 비가역적으로 반응이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반응인데 독특한 만큼 아주 유용한 반응이에요. 이렇게 N2로 이 비가역적 반응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서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다 가역적이라서 수동률이 일정 이상 안 올라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비가역적 반응을 응용해 놓게 되면 수동률을 많이 높일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반응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민 첨가 반응에서는 이런 스타일이 일단은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민 첨가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하자면은 이런 반응이 하나 또 알려져 있죠. 앞에서 배운 대로예요. 그냥 하나만 추가할 거예요. 환원성 아미네이션이라고 하는 반응이 하나 알려져 있어요. 환원성 아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카본일기에다가 카본일 화합물에다가 앞에서 보셨었던 어떤 아민을 넣어요. 그냥 암모니아 써버릴게요. 암모니아를 쓰는데 이거를 pH 5 정도에서 한다고 그랬죠. 약산성 조건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대로 하면은 앞에서 배우신 대로 그냥 이렇게 이민이 돼요. 이민.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pH 5에서는 약산성이기 때문에 NaBH4 같은 이런 시약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용해간에 H+가 소량이라도 있으면은 NaBH4에 있는 H-가 반응을 해가지고 이걸 못 쓰게 만들어요. 근데 요 반응을 똑같이 진행시킬 때 좀 약산성 조건에서도 버틸 수 있게 고안해 놓은 시약을 써주게 되면요. NH3 이렇게 쓰고요. 여기다가 NaBH4가 아니라 3CN이라고 하는 시약을 쓰게 되면은 여기가 확 달라집니다. 보통 BH4, NaBH4는 붕소 원자의 수소만 이렇게 4개가 달라붙어 있는 음이온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소고 다 수소예요. 근데 저 NaBH3C에는 붕소 원자에 수소가 일단 3개가 달라붙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거기에 C와 N의 3중결합을 갖고 있는 이런 걸 하나 붙여놓은 음이온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똑같은 붕소에 음전하를 띄고 있어도 CN이라고 하는 것이 전자를 강하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여기서 H-가 붕소로부터 전자를 빼앗아서 이렇게 툭 떨어져 나오는 게 이게 이 NaBH4의 시약의 특징인데, 여기서 H-가 떨어져 나오는 게 그다지 BH4일 때보다는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액에 H+가 있으면은, 용액에 H+ 같은 게 있으면은 닥치는 대로 다 H+하고 반응하는데, 아주 소량의 H+ 정도 가지고는 요 H-가 쉽게 떨어져 나오질 못하니까 좀 버틸 수가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약화된, 좀 더 마일드한 그런 환원제로 요 시약을 이렇게 고안해 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꼭 CN 같은 거 말고도 다른 걸 붙여 놓는 것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에다가 뭐 CL이나 이런 걸 붙인 것도 있고요. 나이트로 작용기를 붙인 것도 있어요. 다 그렇게 고안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요거라서 이걸 소개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면은, 카본일기에 아민 첨가하면은 중간체로 요걸 거쳐 가잖아요. 여기에 H가 일단 2개가 붙어 있는 양전화 이미늄 양이온 상태에서 원래대로 한다면 요 수소가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만들어지자마자 이제 여기에 BH3CN-에서 전자쌍을 여로 제공해 버려요. H-가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단일 결합이 되고요. 여기에 H, 옆에도 H, 여기에 알킬기,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가 하나 더 붙어 있는 이민이 아니라 그냥 단일 결합인 아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냥 똑같은 반응에다가 시약 하나를 더 써서 마치 이민 상태를 환원시킨 것 같은 생성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걸 보고 우리는 환원성 아미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선 요거 하나만 더 눈여겨 봐두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간단해요. 이거는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아민 종류들, 아민뿐만 아니라 여기 나온 그 앞에서 보신 하이드록실아민이나 하이드라진, 그리고 베크만 리어레인지먼트라든지 볼프 키시너 리덕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아울러서 한꺼번에 시리즈로 쫙 다뤄봤습니다.